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말 안 들을 거예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요. 어머니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철좀 드세요. 얘들아, 나는 그냥 그냥 뭐가 그냥이에요? 나이 들면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게 살아야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삶의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시는 노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양원 말고도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짐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한 어머니가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뤄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집안일을 가장 먼저 챙기고 가족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에서 제외되었고 중요한 결정에서도 어머니의 의견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냥 쉬세요라는 며느리의 말은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엔 미묘한 무시가 깔려 있었죠. 어머니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거실 구석 낡은 안락의자가 어머니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멀리서 바라보며 점점 투명해져가는 자신을 느꼈죠. 손자들조차 이제는 할머니보다 스마트폰 화면이 더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여겨졌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라고 형식적으로 묻는 손자의 목소리에도 어머니는 그저 괜찮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정작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는 누구도 묻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마치 그녀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어머니는 홀로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죠. 사진 속 어머니는 두 팔로 아이들을 안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온 집안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갔었죠.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묵묵히 뒷바라지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어머니의 안부조차 제대로 묻지 않았고 며느리들은 정중하면서도 거리가 믿는 말투로 대화를 끝내곤 했죠. 어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굽은 어깨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이 보였죠. 언제부터인가 스스로도 늙고 쓸모없다고 여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식사하는 일이 드물어졌죠. 혼자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치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가족들은 이미 각자의 일정에 쫓겨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물었어요. 그래, 먹었다. 어머니가 답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이미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식탁에는 어머니 몫의 밥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가족들은 어머니와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참고 넘겼지만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갔어요. 거실 구석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어머니의 존재는 가족에게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요. 며느리가 전화통화를 하며 어머니가 있는 거실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왜 자신이 들으면 안 되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잠깐 나가 계실래요? 친구들이 와요. 손자의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죠. 내가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속으로 삼키며 자책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쓸모없어진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만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같이 보시죠. 장남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어, 이거 다 하고 갈게. 어머니가 답했지만 설거지가 끝나고 거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 있었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뭔가 바꿔야 한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진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처럼 어머니의 마음속에도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동네 마트에 장 보러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만난 이웃 김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통 얼굴을 못 봤네요.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별일 없고요. 김 할머니는 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이 드니까 그런가 봐요. 하지만 김 할머니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 되면 집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요즘 실버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참 좋아요. 실버센터요? 네, 거기서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있고 무엇보다 같은 또래 사람들이랑 수다 떨 수 있어서 좋아요. 한번 같이 가볼래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싫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김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전에 같이 가요. 분명 마음에 들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해본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기대가 됐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내일 입고 갈 옷을 고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 할머니와 함께 실버센터에 도착한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거든요. 어서 와요. 새로운 분이시네요. 센터 직원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네, 처음 와봐요. 잘 부탁드려요. 로비에는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탁구를 치고 어떤 분들은 화투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여기 보세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요. 김 할머니가 벽에 붙은 시간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전엔 요가, 오후엔 노래교실, 수요일엔 요리교실도 있고요. 요리교실이요? 그것도 재미있겠네요. 그때 옆에서 화투를 치던 박 할머니가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 새로운 분이네요. 여기 앉아서 같이 해요. 저는 화투를 잘 못 쳐요. 괜찮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도 처음엔 다 초보였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어요. 어디 사세요? 저는 바로 옆 동네에 살아요. 아, 저는 한국마을 아파트에 살아요. 어머, 그럼 우리 이웃이네요. 자주 만날 수 있겠어요. 화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 자랑, 건강 걱정 등 공통의 화제들이 끝도 없이 나왔죠.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한데 워낙 바빠서 말을 많이 못 나눠요.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요.
이해해야죠. 어머니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서로 위로받고 있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센터에서 준비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럿이 둘러앉아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내일도 오실 거죠? 박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좋네요. 여기. 그럼 내일은 노래교실에서 만나요. 옛날 가요를 부르는데 정말 재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실버센터에 다녀왔어. 김 할머니랑 같이. 아, 그래요? 좋으셨어요? 응,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내일도 가볼 생각이야. 며느리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시니 부담이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래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아침과는 다르게 표정에 생기가 돌아 있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눌려있던 마음이 터져나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매일 실버센터에 나갔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고 각종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래교실 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님과 함께 여로 같은 옛날 가요를 부르면서 젊은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죠. 어머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노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요? 젊었을 때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다음 주 발표회 때 독창 한 곡 어떠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마음이 설레었어요. 언제 이런 무대에 서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어떤 곡이 좋을까요? 그리운 금강산 어떠세요? 어머님 목소리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집에서도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가사를 외우느라 종이에 적어놓고 틈틈이 보곤 했죠.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장남이 어느 날 말했어요. 그래. 실버센터 다니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졌거든. 좋으시겠어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조금 서운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가족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드디어 발표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센터로 향했어요. 발표회 무대에 선 어머니는 떨렸습니다. 수십 명의 관객이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리운 내 고향 꽃피는 산천.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맑고 깊은 목소리가 홀 전체를 감쌌어요. 저 높은 산 위에 노을이 타네. 노래가 이어질수록 관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누군가는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고음 부분에서 어머니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 그리운 금강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기립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어디서 배우셨어요? 성악을 전공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젊어서 성가대만 했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다음에도 꼭 불러주세요. 센터 관장님도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 혹시 관심 있으시면 다른 실버센터에서도 공연 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물론이에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센터가 더 활기차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나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김언니. 언니가 처음 데려와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님이 워낙 재능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죠.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물었죠. 어머니, 어떠셨어요? 떨리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좀 떨렸는데 노래 부르니까 괜찮더라고. 우와, 할머니 멋져요. 손자가 박수를 쳤어요. 장남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다음엔 보러 가볼게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신나서 말이죠. 오랜만에 이렇게 뿌듯한 하루를 보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센터에서도 공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곡들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아리랑 목포의 눈물 같은 곡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매일매일이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실버센터에서도 어머니는 이제 작은 유명인이 되었어요. 새로 오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노래도 가르쳐 주곤 했죠. 어머님, 제가 다음 발표회에도 참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같이 연습해요. 듀엣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됐어요. 몇 주가 지나자 정말로 다른 센터들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근 지역이었지만 점차 소문이 퍼져 멀리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이번엔 시청에서 하는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서 초청 공연을 해달래요. 센터 관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시청에서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머님 실력이면 충분해요. 어떠세요?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청 행사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한번 해보겠어요. 열심히 준비할게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성가대에서 배웠던 발성법도 다시 떠올리며 목소리를 갖고 나갔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네요. 장남도 감탄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가족의 인정보다 자신만의 만족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가족들이 인정해주니 기쁘긴 했지만 말이죠. 시청 행사 당일 어머니는 정장을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어머니의 목소리가 넓은 광장에 퍼져나갔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듣다가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공연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나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날 어머니는 진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성공 소식은 곧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마트에서도 병원에서도 사람들이 어머니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아, 그 노래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네요. TV에서 봤어요. 어머, 우리 동네에 이런 유명한 분이 계셨네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어머니도 점차 이런 관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요즘 정말 바쁘시겠어요. 공연도 많이 하시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가끔씩 하는 거라.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존경이라기보다는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죠. 며칠 후 장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공연료 같은 것도 받으시나요? 가끔 조금씩 주시긴 하는데. 왜 그래? 아,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도 용돈이 있으시면 좋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서 미묘한 의도를 느꼈어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연 요청은 더욱 많아졌어요. 다른 지역,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도 연락이 왔죠. 어머님, 이제 정말 프로 가수 같으세요. 실버센터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무슨 프로 가수예요? 그냥 즐기는 거죠. 하지만 어머님 덕분에 우리 센터도 유명해졌어요. 신문에도 나고, 정말로 지역 신문에 어머니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늦깎이 가수의 꿈, 70대에 피운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기사를 본 가족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어머니, 신문에 나오셨네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유명인이 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는 기사를 복사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했어요. 예전에 어머니를 무시하던 그 며느리가 말이죠. 어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기뻤지만 왜 이제서야 이런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런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도움? 공연 일정 관리라든지 연락 업무라든지. 어머니가 노래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확실히 최근에는 전화도 많이 오고 일정도 복잡해져서 혼자 관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정말요? 그럼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반짝임이 순수한 호의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건 기쁘지만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니까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는 조금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모르게 공연 일정을 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 공연은 제가 취소해드렸어요. 왜요? 그 공연 하기로 했는데.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요. 너무 바쁘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공연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곡을 준비했었거든요. 다음에 제가 더 좋은 공연으로 잡아드릴게요. 조건도 더 좋은 걸로요.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장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공연료는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가 돈 관리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아니야, 내가 관리할 수 있어. 하지만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왠지 자신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실버센터에서 만난 김 할머니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요즘 우리 가족들이 너무 관심을 보이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어머,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느낌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요. 김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느낌 알겠어요. 성공하고 나니까 갑자기 관심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머니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예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어머니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개입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해갔거든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공연 계약서 뭉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모든 계약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할게요. 왜 갑자기 그래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어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며느리의 말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통제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봐도 이상한 조건들이 많아요. 어머니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머니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단호한 어조의 말을 삼켰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마을회관 공연이 갑자기 취소된 거예요. 어머니, 그 공연 조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공연료도 적고 교통비도 안 나와서 취소했어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이제는 좀 더 큰 무대를 생각하셔야죠. 작은 공연의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그 마을회관 공연은 처음 노래를 시작하게 해준 소중한 곳이었거든요. 거기 할머니들이 얼마나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되죠. 어머니는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이 많으세요. 장남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아무 공연이나 다 하시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요. 브랜드 가치? 어머니도 이제 유명인이시잖아요. 함부로 아무 데서나 공연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는 자신이 언제부터 브랜드가 되었는지 또 누가 그렇게 결정했는지 의아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공연료 관리였습니다. 어느새 모든 수입이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용돈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나머지는 어머니 노후를 위해 저축해 둘게요. 내 돈인데 왜 내가 용돈을 받아야 하죠?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위험해요.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자신의 활동인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실버센터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참여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어머님, 요즘 잘 안 보이시네요. 가족들이 일정을 관리한다고 해서 맘대로 올 수가 없어요. 어머, 그럼 불편하시겠어요. 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도와주시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건지 간섭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불자유해진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의 스케줄을 논의할 때면 마치 물건을 다루듯 했거든요. 이번 달 공연 3개 잡혔는데 어떤 걸 할까요? 수익성을 봐야죠. 어머니 피로도도 고려하고 정작 어머니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래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피곤한 일일 줄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박수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요? 성공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가 더 평화로웠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남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게 있어요. 무슨 고민?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머니 활동을 전담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 전담 관리? 네,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저희에게 위임해 주시면 어머니는 노래에만 집중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어머니의 모든 수입과 계약을 저희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차남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복잡해지셨잖아요. 이런 걸 다 저희가 해드리면 어머니는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법적으로까지 해야 하나요?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정확히 해둬야 안전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지시거나 하면 저희가 대신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고요. 장남의 말에 어머니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이미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내가 멀쩡한데 왜 그런 걱정을 벌써 해요? 어머니,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살펴봤어요. 하지만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자 가족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어머니,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저희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요. 어머니 혼자서는 이런 일들 절대 못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없었으면 어머니가 지금처럼 유명해지셨겠어요. 장남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신하시면 어머니는 당황했어요. 가족들의 태도가 갑자기 협박조로 변한 거예요. 위임하기 싫으시면 앞으로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 혼자 다 하세요. 전화 받는 것부터 계약서 검토까지 전부요.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는 위축되었어요. 확실히 혼자서는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에 사인하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머니. 중요한 건 다 여쭤볼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자신의 의견은 무시당했거든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지켜야겠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인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그러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내 일은 내가 하겠어요.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랜만에 후련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이후 어머니의 삶은 다시 한번 변화했습니다. 가족들은 냉랭한 태도를 보였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실버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걸음이었죠.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언니, 저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요. 어머,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머니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놨어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해야죠.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실버센터에서 만난 다른 분들도 어머니의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자식들이 좋다고 하는 일이 꼭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어머님.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꿀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다시 마을회관 공연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혹시 아직 공연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고 싶거든요. 물론이죠.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그날 오후 어머니는 작은 마을회관 무대에 다시 섰습니다. 관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어머님 노래를 정말 듣고 싶었어요. TV보다 직접 들으니까 더 좋네요. 어머니는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고 큰 박수 소리도 없었지만 이때의 행복감이 그 어떤 공연보다 컸어요.
공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 노래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노래하는 기쁨이구나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비록 가족들과는 거리가 생겼지만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거실에 있었어요. 여전히 차갑게 굴었지만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공연 다녀왔어. 혼자서요? 응,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더라. 며느리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앞으로 계속 혼자 하세요. 그럴 거야. 어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가족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소박한 공연 활동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진짜 노래를 사랑하시는구나 싶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하시는 게 느껴져요. 사람들은 어머니의 진정성을 알아봤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초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공연만 선택해서 참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걸 하며 사는 것이었죠. 실버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노래를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거울 앞에 선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밝았어요.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간다.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자신만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노년. 어머니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